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진단받으셨나요? 수술은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걱정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수술을 권유받기도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사치료를 권유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도수치료나 약물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도록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깨 구조와 회전근개의 파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뼈인 상완골에 붙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개를 말하는데요. 이 4가지 근육들 중에 극상근이 가장 흔하게 파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대부분 바로 이 극상근이 문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회전근개는 심하게 다쳐서 찢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보다는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옷감이 해지듯이 퇴행성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회전근개가 찢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을 어깨 위로 올릴 때나 팔을 들고 하는 행동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밤에 통증이 심하기도 하고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가 힘들기도 하고 통증이 있을 때만 어깨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팔을 들 때 특정 각도에서만 따끔하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충돌증후군이라든지 석회성 건염 같이 어깨 주변에 생긴 질환들과 매우 유사해서 스스로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나는 회전근개 파열이야, 나는 석회성 건염이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아무 운동이나 아무 치료법을 따라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병원에서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회전근개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전근개가 일부가 찢어졌는지 전체가 다 찢어졌는지에 따라서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뉘고요. 또 이 전층 파열은 찢어진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 광범위 파열로 나뉩니다. 부분 파열은 회전근개가 찢어진 위치에 따라서 위쪽이 찢어지면 저맥낭층 파열, 아래쪽이 찢어지면 관절 측 파열, 가운데 부분이 찢어지면 힘줄내 파열로 나뉘는데 관절면 쪽에 걸리는 장력이 크고 이쪽 부분 인대의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절면 쪽에 파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회전근개가 찢어졌을 때 치료의 목표는 찢어졌다고 무조건 수술해서 인대를 붙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수술을 하든지 주사나 다른 치료를 하던 간에 통증이 심하다면 그 통증을 줄여야 하고요. 어깨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그 떨어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찢어진 회전근개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지 치료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찢어진 정도가 심한 전층 파열 또는 50% 이상의 파열인 경우,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서 어깨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빠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으로 찢어진 정도가 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찢어진 부분이 점차 더 찢어지기 쉬워져서 단순한 주사나 물리치료, 운동치료로는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주사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고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빠르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찢어진 정도가 50% 미만, 부분 파열인 경우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치료를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될 때가 바로 이런 환자분들인데요.
파열은 크지 않은데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파열은 50% 가까이 될 정도로 심한데 증상은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견디기 심한 통증이나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는 주사나 약물 치료,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밴드 운동을 먼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회전근개는 일반적으로 자연치유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나온 많은 논문들에서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고 오랜 기간 지켜봤을 때 대략 4분의 1 경우에는 안 좋아지지만 나머지 4분의 3 정도에서는 파열 정도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좋아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기능의 저하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부분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에도 꾸준한 보존적 치료와 함께 밴드 운동을 했더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수술을 받기 이전에 먼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그리고 꾸준한 물리 치료를 통해서 어깨의 통증과 기능이 좋아지도록 해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들로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세라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증상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라밴드 운동 관련 영상은 위쪽 링크를 따라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따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도 궁금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많은 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